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권한 이양과 특례가 반영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강릉 산불 이재민들이 살고 있는 임시거처 지원이 다음 달 10일에 끝나 강릉시가 조립식 주택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쯤 실제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태백시가 스포츠재단을 만들어 각종 대회를 직접 유치하겠다고 나서자 대한체육회가 제동을 거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협력하는 농촌유학 시범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되지만 서울시 예산이 삭감돼 반쪽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빈 껍데기 법이라는 평가를 받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우여곡절 끝에 전부 개정됐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조문이 23개에서 84개로 늘어나면서 일부 권한 이양과 특례가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법이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23개 조문의 제정 법률은 형식뿐이지 내용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법을 바꾸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야가 합심해 137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협의 끝에 다시 84개 대한 법률로 줄었습니다. 안건 상정은 힘들었지만 국회 처리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4대 핵심 규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제 법다운 법이 된 겁니다. 이제 진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며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논란이 컸던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얻지 못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와 계획을 분석하는 평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특례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농촌 활력 촉진지구 안에서 해제할 수 있고 총량을 정해놓았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지역 지정특례는 3년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해 특례 연장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산림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따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의 지정, 변경, 해제 건의권과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 조성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우려됩니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다 강원도가 놓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제교육특구 지정 특례가 빠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국제학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카이스트와 같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도 무산됐습니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 내국인 면세점 설치도 물 건너갔습니다. 특히 분권의 핵심인 자치조직권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부지사급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처럼 강원특별법은 어렵게 개정됐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조문수만 따져도 아직 제정 당시 363개였던 제주특별자치도법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후 6차례 개정으로 481개 조항으로 늘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반영하지 못한 우리 특례들, 또 분권 사항들 이런 것들 저희가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제3차 개정을 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강원특별법은 1년 뒤에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시행령과 조례 재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거처와 급식비가 다음 달 10일까지만 지원돼 이재민들은 지금 사는 임시시설에서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가 이재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조립식 주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최대 2년까지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철골 구조물을 용접기로 붙이고 한쪽에선 조립식 주택 지붕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릉 산불 이재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26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식 주택입니다. 통상 제작에 열흘 정도 걸리지만 워낙 많은 물량을 서둘러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제작 시간을 늘려 지금은 6일 만에 한 동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주택은 트럭에 옮겨 실어 이재민들에게 보내지고 이후 전기와 수도시설까지 설치하면 일주일쯤 뒤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재해구호 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이재민들이 펜션 등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시한은 산불 발생 후 60일인 6월 1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9동이 이렇게 설치됐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실제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원래 살던 이 보금자리로 다시 와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이제 다시 예전처럼 그 보금자리 어떻게 이제 다 새롭게 짓고 나갈 수 있도록. 노모를 모시고 조립식 주택에서 앞으로 2년간 살아야 하는 한 이재민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집기 이런 거 준비가 되면은 아마 6월 초에 아마 들어와서 살 계획입니다. 상당히 고민스럽죠. 요즘 그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저희들 걱정입니다. 살아가면서 계획을 좀 세울까. 조립식 주택을 지원받으려면 토지주의 사용 확인서를 받아 강릉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강릉시가 자격 요건을 따져 조립식 주택을 지원할 이재민을 확정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만큼 업체 측에 선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6월 20일까지 설치 완공하여 입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2달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강릉시의 조립식 주택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재민들은 새로운 고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플라이강원에 대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플라이강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등도 금지됩니다. 법원은 조만간 플라이강원 관계자를 불러 신문을 진행한 뒤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앞으로 4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릉 제18 전투비행단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에게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106억 원이 지급됩니다. 강릉시는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4만 981명에게 소음 기준에 따라 한 달에 최대 6만 원에서 최소 3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결정 통지서를 이달 말 개별로 통보하고 6월과 7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중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군에서 열리는 대규모 체육 행사들은 대한체육회사나 지역체육회에서 유치해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태백시가 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직접 대회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대한체육회가 설립에 반대하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0여 각종 대회를 개최했던 태백시. 올해도 50여 개의 대회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태권도 대회와 대학 축구 대회 등 전국 단위 행사는 지자체별로 유치전이 치열한데 전문성이 높은 체육회에서 오랫동안 위탁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태백시가 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직접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가 미흡한 체육대회는 배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양구군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재단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재단 설립 분위기에 대한체육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좀 좋게 처음 힘드는 게 나으니까 지금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벌을 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체육회의 상호 협조가 필수라며 유치 절차를 개선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의 대회를 유치하려면 지방체육회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태백시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계획만 있고 저희가 다른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스포츠재단을 설립할지 말지는 하나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예산은 이미 반영된 상태인데 태백시가
대회 유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재단 설립을 강행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농촌 유학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강원도 교육청의 역점 사업인데요. 하지만 뜻을 같이 한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원 대상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지역의 작은 초등학교.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 모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온 4학년 예솔이도 물을 주며 농사 체험을 합니다. 지난해 농촌 체험 캠프에 참여했다가 올해 3월 아예 이 학교로 유학을 온 겁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춘천에서 다니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유학을 왔어요. 학교 체육관에서는 발야구가 한창입니다. 서울에 살던 5학년 원준이는 지난해 농촌 유학을 왔다가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재밌어서 여기로 농촌 유학을 왔는데요. 그래서 엄마한테 여기가 재밌다고 이사를 오자 해가지고 춘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 학교 전교생 32명 가운데 농촌 유학생은 4명. 학교 근처 농가나 유학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오면서 한때 18명까지 줄었던 학생 수는 2배 가까이 늘었고 고령화된 농촌마을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촌 유학생 모집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촌을 잘 모르기도 하고 농촌의 이런 작은 학교의 장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강원도 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농촌 유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학생 1명에 매월 60만 원의 거주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 수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예산의 50%를 투입하고 대상 학생 수도 반으로 줄여 우선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시범 운영 지역은 춘천과 홍천, 양구, 영월과 행성. 강원도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2차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렸고 7월에 양해각서도 체결하기로 했다며 농촌 유학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도내 3개 농산어촌 마을이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삼척시 원덕읍 비화마을은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사업에 강릉시 주문진읍과 삼척시 원덕읍 등 2곳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비화항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46억 원이 투입돼 보행로 조성과 마을 옹벽 개선 등이 이뤄지며 강릉 주문진읍과 삼척 원덕읍에는 각각 2억 원이 투입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며 비어업인이 기준을 어기고 수산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은 불법 해로질이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KTX 묵호역 역세권과 묵호항 배후 지역을 해양과 문화, 관광, 산업자원을 연계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KTX 묵호역과 묵호항 일원 49만여 제곱미터를 국토교통부의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공모사업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발전 잠재력을 지닌 지역 전략산업이 집중 발굴 육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에 신청서를 받아 서면 심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9월 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시청 내부 홈페이지에 갑질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강릉시는 4등급을 받아
청렴도를 높이고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 내 인구가 1,600여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1,917명, 사망자 수는 3,570명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1.8배가량 많아 1,653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강원도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줄었습니다. 혼인은 1,469건, 이혼은 737건이었고 1년 전보다 각각 9.4%, 4.4% 증가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황부자 며느리 주말 야시장이 다음 달부터 태백 황지연못 일원에서 운영됩니다. 태백 주말 야시장은 전설 따라 물길 따라 행복 찾아라는 주제로 다음 달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반까지 낙동강 발원지 물길 복원길 일원에서 열립니다. 주말 야시장은 먹거리 특화거리와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으로 꾸며지며 개장식은 다음 달 3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제30회 정선 두이봉 철쭉제가 오는 27일과 28일 열립니다. 정선군 신동읍 단곡계곡과 해발 1,466m 두이봉 철쭉 군락지에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오는 27일 저녁 신동 대박장터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재래 행사와 풍물놀이, 산중 노래자랑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두이봉 정상에는 아름드리 주목과 장군바위가 있어 자연 경관이 빼어나며 인근에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타임캡슐 공원이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